안녕하세요. 부동산의 정석 오름TV의 도니만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 두 번째 시간이고요.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과 의무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해요. 여기에 등록 절차까지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양이 좀 많아서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과 그 의무사항들과 의무사항을 지켜야지 않았을 때 과태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주택임대 사업자의 첫 시간은 못 보신 분이 있으면 한번 제가 여기 그 돌려가기로 올려놓을게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주택임대 사업자의 혜택에는 취득세, 그러니까 지방세, 취득세, 뭐 재산세 이런 게 감면 혜택이 있고요. 임대소득세도 감면 혜택이 있어요. 물론 4년 단기하고 이제 8년하고 다르지만 그리고 양도세 부분도 약간의 혜택이 있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혜택이 있고요.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 과세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의무사항은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그 민간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이게 시군구청에서 하면은 뭐 이제 신고 신청 의무도 있고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도 있고 임대 의무 기간이 있고요. 임대료 증액도 이제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확인 설명의 의무도 별도로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주택임대사업체 혜택과 의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이제 취득 당시에 취득세 혜택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 이제 60제곱미터 이하는 그 면제돼요. 취득세가 면제가 되고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을 취득했을 경우에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4.6%이기 때문에 1억짜리 원룸이라고 해도 460만 원이기 때문에 200만 원을 초과해서 200만 원을 초과했으면 85%가 면제가 감면이 돼요. 그리고 이제 50% 감면은 이거는 20% 이상 8년 장기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니까 그냥 그 이제 면제되고 85% 감면되고 이것만 참고하시면 돼요. 내년 12월 31일까지고요. 최초 분양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을 구입한 다음에 누군가가 이제 뭐 분양권은 상관없어요. 처음에 이제 취득해서 등기 칠 때 내 거로 하면서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누가 등록을 한 거를 내가 사면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을 하시고 구입을 하셔야 돼요. 그만큼 싸질 않으면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그리고 재산세 혜택도 단기 같은 경우는 50% 감면, 그리고 8년 공공지원이나 장기 8년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제 또는 75% 이제 감면을 받고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 중과 배자랑 장특공제를 적용을 하는데요. 먼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이번에 바뀌면서 좀 커졌어요. 예전에는 이제 뭐 10년 이상만 보유하면 무조건 30%였었는데 미등록은 10년 보유해도 20%에서 30% 이제 차등 적용이 되는 거고요. 단기 4년 같은 경우는 이제 4년이니까 4년 지나서 팔거나 10년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죠. 10년 이상, 내가 4년 이상, 5년 이상 가져간다 그러면 장기로 그 등록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단기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가져가도 30에서 많게는 40%만 공제를 받고요. 장기 같은 경우 70%까지 공제를 받으니까 오래 가지고 가실 것 같으면 굳이 단기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주택자 중과 배제랑 장특공제가 적용이 되는데 이 9.13 대책으로서 바뀌었어요. 이제 그 10월 23일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1주택 이상자가 이제 조정지역 내에서 취득했을 경우에는 양도세를 중과를 해요. 그리고 이제 임대 개시 당시에 그 주택 가격이 6억이고 비소득권은 3억 이하만 양도세 감면 혜택이 받고요. 그리고 임대소득세도 올해부터는, 그러니까 작년 19년도분 임대소득을 올해 이제 6월 1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요 부분도 단기 4년에 감면 혜택이 있어요. 30%, 장기 8년은 75%. 요 감면이 있고요. 이것도 기준시가계획이 6억 이하여야만 되고요. 종합부동산세는 합산 배제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도권 6억
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 1호 이상이고 8년 이상 임대했을 경우에 그렇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조정지역 내에는 그 9.13 대책 이후로 2018년 10월 23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 조정지역 내 부동산을 취득했을 경우에도 종부세를 배제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 취득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건강보험료 때문에 이거 주택임대 사업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꼼꼼히 따져 보시면 피부양자가, 그러니까 내가 직접 뭐 세대를 구성하고 있거나 직장을 다니지 않아서 뭐 자식이나 남편 명의로 돼서 전혀 납부하는 게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게 되면 이게 생길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직장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연 3,400만 원 초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건보료 추가 부담이 없어요. 직장이 없다면은 이게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돼서 등록했을 경우에는 이게 건강보험료가 새로 많이 부과가 되는데요.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했을 경우에는 연 1,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뭐 바뀌어지는 게 없어요. 계속 피부장자 자격으로 유지가 되고요. 이제 소득세 신고 시에 이제 총 건강보험이 제외되는 소득 금액을 사업자 등록했을 경우에 연 1,000만 원 이하, 미등록 시에는 연 400만 원 이하예요. 공제되는 부분에 달라서 그렇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의 의무사항이 좀 많은데요. 근데 임대차를 체결하고 뭐 변경이 되거나 임차인이 바뀌거나 하게 되면은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돼요.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1,000만 원이 생기고요. 만약에 임차가 되어 있는 거를 내가 이제 구입하면서 주택임대 사업자를 처음으로 냈다. 그럼 처음 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3개월이고요. 임대 의무 기간도 이것 때문에 이제 민간주택특별법에서 하느냐 아니면 소득세법에서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임대 의무 기간 동안 계속 임대를 해야 돼요. 이것도 기간에 대한 과세가 있어요. 그 중간에 이거 임대 기간을 1년 단위로 했을 때 채우지 못하면은 요거는 이제 그 해를 채우지 않는 걸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나중에는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공실이 되거나 이럴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대 의무 기간 동안은 주택을 계속 임대를 해야 되고요. 그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양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양도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매수자가 이제 포괄 양도 양수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서 남은 기간을 포괄해서 양수를 하게 되면 그거 같은 경우는 가능하고, 이것도 신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걸 해가지고 손해를 보고 계속 공실이 된다, 파산이 됐다 이랬을 경우 허가를 받아서 이제 그냥 매도를 할 수가 있고요. 뭐 그런 거를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3,000만 원입니다. 임대 기간 내 임대료 증액 5% 제한이 있는데, 이게 좀 뭐 맞는 얘기긴 한데, 요거는 어차피 있는 거기 때문에 맞는 얘기긴 한데, 첫 입주때는 임대료를 낮게 해서 공실을 없애기 위해서 시세보다 낮게 보통 한꺼번에 물건이 풀리니까 낮게 해서 임대를 놓는데, 그것 또한 1년이 지나도 올리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5%면은 5만 원 인상인데, 뭐 100만 원짜리는 말고 뭐 50만 원짜리라고 하면 뭐 2만 원 정도밖에, 2만 원에서 2만 5천 원밖에 인상을 못 하는 건데, 그것도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좀 요거는 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세대로 된 다음에 이제 5% 범위 내에서 인상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것도 위반 시에는 과태료 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 표준임대차 계약서는 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이 있어요. 뭐 금액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뭐 보험의 준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반 한 장짜리 계약서보다는 더 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양도 7장, 8장 정도 돼요. 분량도 많고, 이거 꼼꼼히 읽으려면 일반 임대차 계약서도 준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약사항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위반 시에 이것도 과태료 1,000만 원이고요. 확인 설명 의무가 있는데, 뭐 선순위 담보권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등기부등본을 제시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고, 부동산에서 확인 설명서를 쓰니까 이런 부분은 다 하죠. 그리고 이제 임대 의무 기간이 얼마 남아 있는지도 그것도 이제 임차인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요. 증액이 5%밖에 안 된다는 것도 뭐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이게 아니더라도 원래 기본적으로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기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게, 이제 이거는 우리가 할 게 아니라 100호 이상이라든가 이런 민간 건설 임대 업자에 따르는 거라서, 요 이제 선순위 담보권이랑 임대 기간 남아 있는 거 이런 거 설명들만 하면 됩니다.
이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은요, 우리는 몰라도 돼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시고요. 이렇게 보셔서 뭐 주택임대사업자 내용을 총 정리를 하자면 이제 세제 혜택과 이제 해야 될 의무사항들이랑 과태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잘 따져 보셔야 돼요. 물론 의무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의무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보시게 되면 내가 오랫동안 보유를 할 건지 아니면은 빠른 기간 내에 사는 채우지 못하고 팔 것 같은 경우에는요, 빨리 체크를 해서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이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할게요. 또 너무 길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세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도니만이었습니다.